어린 카티어의 순진한 질문이 아이리너의 세상을 악몽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여느 밤과 같았습니다. 엄마, 스베틀라나 할머니는 왜 그 금속 금고를 가져가서 벽을 긁힌 채로 두셨나요? 그의 부모님의 다차를 팔아서 얻은 돈인 700만 루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리나가 충격을 흡수하려고 애쓰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미 그 돈으로 고급차를 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아이리너 서머일로바는 자신을 싸우는 여성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올렉과 결혼한 지 13년 동안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말을 삼키는 법, 눈물이 글썽일 때 미소 짓는 법,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을 침묵 속에서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 주제가 그의 시어머니인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 스베트라너 이거레브너였을 때 그녀는 강한 성격을 지닌 여성이었고 자기 자신에 가득 차서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 날 스베틀라나가 손님들에게 신부의 드레스가 너무 저속하고 이리나의 부모가 시골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무의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나서 카티어가 태어났지만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나타나 집안의 물건을 옮기고 이리나의 음식과 그녀가 딸을 키우는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올렉은 침묵을 지키거나 다른 방으로 사라져 아내를 홀로 어머니와 마주하게 했습니다. 아이리너의 부모인 니콜라이 스티페너비치와 걸리너 아이베노브너는 모스크바 외곽의 소박한 다차에서 살았습니다. 은퇴한 교사, 단순하고 다정한 사람들은 손녀를 사랑하고 부부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에 아버지가 지은 작은 집이 있는 그 작은 땅은 가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카티어는 할아버지가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을 돕고 할머니는 야생 과일을 따는 일을 도우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2월에 비극이 일어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리나의 부모는 다차에서 돌아오던 중 얼음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은 늦은 밤에 전해졌고 이리나는 그 순간을 결코 기억하지 못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례식은 고통으로 얼룩졌습니다. 카티아는 왜 조부모님을 다시는 볼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올렉이 근처에 있었지만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매우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들고 검은 옷을 입고 도착하여 하루 종일 장례식 조직을 비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동딸로서 이리나는 다차를 물려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이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6개월의 관료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여러 번 그 장소로 돌아와 부모님의 물건을 싸고 집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곳을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추억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판매에 대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올렉이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밤, 그는 부엌에 앉아 이성적인 어조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걸 왜 갖고 계세요?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땅이 잡초로 변하고 있어요. 그걸 팔고 카티아의 교육과 같은 유용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리나는 침묵했다.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벽에 작별 인사를 한다는 생각은 손실처럼 아팠습니다. 올렉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스베틀라나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서 그 케이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기회,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지금이 협상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700만 루블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당신 딸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 돈이면 학비도 되고 결혼식도 하고. 이리나는 일주일 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굴복했다. 둘이서 혼자서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다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울려고 거기로 가? 구매자들은 친절했고 시골의 작은 구석을 꿈꾸던 중년 부부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판매되었습니다. 이리나는 현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700만 개, 10만 묶음. 올레그는 은행에 입금하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루블은 부모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금고를 사서 침실 벽과 옷장 뒤에 고정하고 모든 것을 안에 보관했습니다. 올렉은 어깨를 으쓱했다. 스베틀라나는 여전히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리너는 때때로 금고를 열고 메모를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카티어의 대학을 위해 저축하거나 더 큰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스베틀라나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갑자기 그녀는 세심하고 다정해졌으며 심지어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한 비판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가져오고 손녀의 건강에 대해 물었고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리너는 변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짚고 있던 휴대폰을 가지러 방에 들어오기까지 했다. 이리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2월에 올렉은 업무차 일주일 동안 예카테린부르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카티어는 5시까지 유치원에 있었고 아이리너는 집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가족의 일상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요일, 이리나는 딸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카티아와 함께 놀아준 뒤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1시간 더 사용한 후 그는 샤워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불을 켜자 그의 피가 차가워졌다. 옷장이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벽에는 금고 뒤에 있던 나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금고가 없어졌습니다. 몇 초 동안 그녀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치 금고가 방금 넘어진 것처럼 바닥을 둘러보고 가구 뒤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그는 거실로 달려가서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고 자물쇠는 온전했습니다. 창문이 닫혔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다. 700만 루블. 없어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녀와 올렉, 스베틀라나 3명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년 전 카티어로 인해 아팠을 때 그 사본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리나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스베틀라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성 메일로 넘어갈 때까지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그는 스베트라너 이거레브너, 오늘 여기에 있었나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요. 올렉이라고 했어요? 그는 잠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예카테린부르크에서는 2시간 빨랐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물었다. 금고가 사라졌어요. 이리나는 간신히 말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벽에서 뜯어서 가져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올렉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당신 어머니가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여기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리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렉은 침묵을 지킨 뒤 말을 더듬었다. 엄마. 왜요? 엄마는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전화하세요. 이리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지금 그는 전화를 끊고 스베틀라나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꺼져 있었다. 다음 2시간은 절망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올렉은 전화를 걸어 그의 어머니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다림, 증거 없이 비난하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리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금고를 가져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분노로 손을 떨고 있는 이리나는 마침내 경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문적인 외모와 노트북을 갖춘 2명의 상담원이 1시간도 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조사하여 강제 침입 흔적이 없는지, 금고가 찢어진 벽의 흔적, 바닥의 먼지 흔적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이리나가 스베틀라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열쇠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언급하자
경찰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은 얼굴에 회의적인 상처가 있어서 조용히 모든 것을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오늘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어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에 덩어리가 생긴 카티아를 유치원에 데려가던 중 이리나는 곧바로 스베틀라나의 주소로 향했다. 세 번째 벨이 울린 후 문이 열리면서 빛바랜 비단 옷을 입은 시어머니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샤워로 인해 젖어 있었고 그녀의 입술에는 얼굴을 찡그린 듯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쳤어. 그는 그녀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계산된 도전으로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경찰을 불러? 어떻게 감히? 이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끊어졌다. 금고는 어디 있지? 스베틀라나는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풍자적으로 커졌습니다. 무슨 금고야, 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을 돌려주세요. 지금. 그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무미건조한 최후 통첩. 시어머니는 거의 짖는 듯한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먼저 증명해보세요. 아니면 돈을 다 썼는데 이제 나를 비난하고 싶나요? 아니면 올레긴가요? 결국 그는 남편이고 자신의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나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손에 핸들이 타면서 그녀는 자발적인 복귀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도 없을 것입니다. 크리모프 수사관은 내가 너무 많이 본 것과 같은 얼굴을 갖고 있었다. 눈 밑에 깊은 원, 집중력, 그리고 사람들이 노출되고 동시에 이해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청 방식. 그는 프로토콜, 현장 사진, 진술을 연구했습니다. 이리나가 나사가 그대로 붙어있는 찢어진 금고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이건 평범한 도둑의 짓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시간을 내어 제대로 해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 반환되지 않은 열쇠, 회피 행동에 대해. 크리모프는 그 모든 것을 적고는 거의 겁에 질릴 만큼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세요. 3일 후, 스베틀라나는 값비싼 옷을 입고 훨씬 더 값비싼 표정을 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말, 모든 몸짓을 연습한 사람의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아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열쇠는 어떻습니까? 네, 사본이 있지만 허가 없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우월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이 계속된다면 제 의뢰인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크라이모브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밀어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스베틀라나가 순진하기에는 너무 큰 쇼핑백을 들고 이리나의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반 후, 그녀는 바퀴가 달린 스포츠 트렁크를 끌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이미 함정을 감지한 것처럼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카티아를 위한 선물이라고요? 크라이모브는 가방이 금고의 금속 윤곽선을 드러낼 만큼 넓게 열렸을 때 영상을 잠시 멈추며 물었다. 아니면 이리나가 버리려고 했던 낡은 옷이었나요? 그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말은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날, 그때 며느리는 일하고 있었고 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즉, 당신은 빈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도구를 가지고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왜요?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 이어진 침묵은 풀먹인 옷깃 밑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변호사의 중얼거림에 의해서만 깨졌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마스크는 계속 착용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했듯이 오래된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이리나가 나에게 요청한 것은 700만 루블을 훔치려고요. 크리모프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흥미롭네요. 어제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발견했거든요. 그는 테이블 위로 두 번째 문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수요일 밤, 당신은 레닌그레드스코 샤스의 대리점에 전화했습니다. 당신은 흰색 머세이디즈 지에를 요청했습니다. 가치 680만. 다음 날 당신은 차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매니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심지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는 다른 버튼을 눌렀다. 스베틀라나의 목소리는 흥분되고 거의 기뻐서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제 아들을 위한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는 항상 이 모델을 꿈꿨어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어요. 서류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요. 크라이모브는 녹음을 껐습니다.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베트라너이거나. 이번에는 극장이 없었습니다. 마스크가 깨졌습니다. 난 그냥 빌렸어. 올렉을 위한 거였어. 그녀는 그 돈을 쓸데없는데 쓸 생각이었는데 그 돈은 당연히 그의 것이었어. 그 기계는 선물이었지.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700만 마리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집에 있습니다. 식료품 저장실에 있습니다. 즉시 수색영장이 발부됐다. 스베틀라나의 식료품 저장실 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핀 담요 더미 아래에는 이리나의 금고가 있었습니다. 손대지 않은 채 나사가 이빨처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묶음으로 포장된 지폐가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700만 루블. 손대지 않은. 이리나는 정찰을 요청받았습니다. 금고를 본 순간 배가 무너졌다. 그녀의 눈을 뜨겁게 한 것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생각 자체에 배신당한 것처럼 둔한 고통이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비명을 지르며 그것이 오해이고 이리나가 진짜 도둑이며 이것이 모두 음모라고 맹세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자 그는 소리쳤고 금고가 뒤따랐습니다. 이제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과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가 그날 이후로 쇠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과의 접촉을 끊었으며 필수품을 사기 위해 잠시 시장에 나가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올레그는 여전히 때때로 등장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습니다. 유대감은 애정도 신뢰도 없이 공식적인 방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절박한 몸짓으로 스베틀라나는 이리나에게 사과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봉투는 반으로 찢어진 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배신은 상처와도 같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크기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카티어는 자라서 공부와 댄스 수업에 전념하는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그 부분은 영원히 닫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도 이해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이들의 순진한 호기심으로 할머니 스베틀라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리나는 건조하고 직설적인 말로 대답했다. 그녀는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증오가 없었고 누군가가 문을 닫고 열쇠를 버리는 것처럼 차가운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후 3년 만에 올렉은 다시 결혼했다. 새 아내는 가식도 없고 불건전한 야망의 그림자도 없는 단순한 여성이었습니다. 카티어는 저항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에 무게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날짜도 몰랐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무관심한 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각각의 부재가 천천히 당신의 내장을 도는 칼이었습니다. 이리나는 자신도 놀랄 정도의 결단력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그는 에너다와 같은 프로그래머인 빅터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친절하며 유해한 과거의 망령에서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그의 어깨 너머로 지켜보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카티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함께 이사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빅토르는 진심 어린 친절로 의붓딸을 대했고 폭풍 이후 처음으로 딸은 안정된 집, 발밑의 땅이 무너질 염려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리나의 계좌에는 $700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기분에 따라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돈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장된 미래, 아무런 조건 없이 날 수 있는 기회인 카티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18살이 되자 이리나는 아무런 예식도 없이 그 금액의 절반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의 교육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카티어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과학대학 등록금을 지불하고 모스크바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전문 과정에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을 재창조해야 했던 수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베틀라나는 잠들지 못할 후회에 사로잡혀 혼자 늙어갔습니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확신이었다. 올렉은 애정이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곤 했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칼로 잘라버릴 만큼 짙었다. 그러나 카티어는 다시는 할머니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리나의 명령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한 일을 누가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라고 그녀는 어머니를 놀라게 할 정도로 성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교훈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이미 그 교훈을 피부 속으로 태워버렸습니다. 때때로 조용한 밤에 이리나는 그 추운 12월 빈 금고를 발견한 일, 그녀를 마비시킨 공포가 분노로 변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오늘 저는 그 에피소드를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비극이 아니라 정화하는 불로서. 그는 썩은 모든 것을 불태웠고 가면을 드러내고 환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등에 칼을 찔러 넣으면서 미소를 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다차에는 이미 다른 주인이 있었지만 가끔씩 그 주변을 지날 때면 이리나는 차를 멈추고 오래된 집으로 이어지는 먼지가 많은 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선한 빵의 냄새, 아버지의 웃음, 어린 시절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감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물려받은 돈뿐만 아니라 진정한 유산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녀를 굴복시키지 않는 정직함, 모든 것이 무너져도 머리를 높이 들 수 있게 해주는 위엄, 죄를 기초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준 탄력성. 이제는 결단력 있는 젊은 여성이 된 카티아는 때때로 어머니에게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묻곤 했습니다. 이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어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투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넘기는 용기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